받으면서 안색이 개선되는 느낌을 받았고 주변에서도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앙꼬네입니다. 결혼식은 인생에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양가 가족과 지인이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큼 외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살이 쪄서 부은 모습으로 버진로드를 걷는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이처럼 모든 예비 신부는 결혼식 당일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요. 특히 평소에 자기 관리에 소홀했던 분들은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불안하실 겁니다. 저 또한 정식으로 관리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고 걱정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만족스러운 관리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새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던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찾아봐야 했어요. 그나마 알고 있던 건 경락이었지만 그것조차도 제 플래너 분께서 요즘은 다들 경락은 기본에 다른 관리까지 병행한다고 알려주셔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예비 신부들이 부지런히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는데요. 그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락은 물론 피부과, 운동, 제모, 네일과 같은 다양한 관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찾아보니 피부과 시술 이름은 너무나도 생소했고 예비 신부 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준 영상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 일절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2월 24일에 결혼식을 올린 따끈따끈 새 신부로서 예비 신부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을 빠짐없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막 결혼 날짜를 잡고 자기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신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쉽게 알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설레이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후회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신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꿀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얼굴, 피부, 몸매, 뷰티 이 4가지 목차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목차에서는 붓기 관리법과 경락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이고, 피부 목차에서는 뷰티 디바이스, 피부과 시술 종류, 여드름약 후기, 바디 트러블 관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몸매 목차에서는 다이어트, 혈당 관리법, 운동에 대한 꿀팁을 소개해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뷰티 목차에서는 눈썹 문신, 속눈썹 펌, 렌즈, 머릿결, 치아 미백, 겨드랑이 제모, 네일에 관한 저만의 소소한 뷰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얼굴 관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붓기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 시간에 15분 동안 가볍게 산책하세요. 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얼굴의 붓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아요. 저는 아침에 얼굴이 잘 붓는 편이라서 결혼식 당일에도 얼굴이 붓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본식 당일에도 15분 더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고 메이크업 샵에 갔어요. 그 덕분에 얼굴 열도 내려가고 운동하고 나서 기분도 상쾌해져서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도 시원한 아침 시간에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로 짠 음식 섭취는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라면 먹은 다음날 얼굴이 팅팅 부어본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소금 섭취량이 많아지면 수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부을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확실히 건더기 위주로 먹으니까 속도 편해지고 전체적인 붓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짠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세요. 세 번째로 호박차와 콤부차를 추천합니다. 호박은 붓기를 빼는 데 탁월한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콤부차는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서 미용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호박파차 티백을 구매해서 아침 공복에 매일 마셨고, 일할 때는 텀블러에 콤부차를 타서 수시로 마셨어요. 특히 콤부차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호박차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니 각자의 체질에 맞게 차를 선택해서 드세요. 네 번째로 합곡혈을 수시로 지압하면 좋습니다. 합곡혈이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해요. 여긴 주로 체했을 때 지압하면 좋은 자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붓기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출퇴근길이나 일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지압하곤 했어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니 여러분도 꼭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괄사 마사지는 개인적으로 비추천해요. 괄사란 단단한 도구로 피부를 문지르면서 혈액과 림프 순환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붓기 제거와 윤곽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서 요새 홈케어 방식 중에 하나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압력 강도를 잘못 조절하게 되면 근막에 쌓인 노폐물이 자극을 받으면서 피부 위로 노출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해요. 물론 괄사 마사지를 통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적절한 압력을 주면서 마사지하는 게 어려웠고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기름 성분이 닿으면 바로 트러블이 생기는 피부이기 때문에 맞지 않았어요. 총 3일 정도 꾸준히 시도해봤지만 턱 라인에 바로 트러블이 생겨서 괄사 마사지를 중단했습니다.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괄사 마사지는 피하세요. 두 번째로 경락 마사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얼굴형, 얼굴 크기, 얼굴 비대칭에 대한 고민이 있는 예비신부라면 주목하세요. 경락 마사지란 피부나 근막의 중요한 혈자리를 연결한 통로인 경락을 자극해서 얼굴형을 다듬어주는 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예비신부 관리의 기본 코스로 손꼽히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경락 마사지 에스테틱으로는 약손명가, 가입미가가 있습니다. 저는 사각턱, 얼굴 크기, 얼굴 비대칭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경락 마사지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다 보면 효과가 없거나 멍이 들 수도 있다는 많은 후기를 보고 제일 유명한 약손명가를 선택했습니다. 약손명가에는 작은 얼굴 관리, 웨딩 관리, 비대칭 관리와 같은 다양한 코스가 있었는데 저는 가장 인기 있는 작은 얼굴 관리를 선택했어요. 이 코스는 클렌징, 상체 마사지, 팔 관리, 데콜테 관리, 얼굴 경락, 두피 관리, 피부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얼굴 라인 관리와 붓기 관리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저는 총 20회를 결제했고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1년 전부터 최소 1, 2주에 한 번씩 꾸준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집이랑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락 마사지는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따뜻한 개인 베드에 누워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고 코스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전 10회차, 20회차 때 각각 얼굴에 석고팩을 떼는데 그 변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경락을 받으면서 안색이 개선되는 느낌을 받았고 주변에서도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도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약물 주입이나 레이저 없이 자연스럽게 얼굴형을 관리할 수 있어서 부작용 걱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경락 마사지는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각오하고 가셔야 합니다. 마사지를 받을 때 선생님의 손가락에서 뼈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압력이 느껴졌는데 오죽하면 선생님 손가락과 제 얼굴 중에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근육이 뭉쳐있으면 독소가 쌓이면서 마사지 후에 피부가 빨개지거나 멍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본식 직전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비 신랑님도 함께 가보세요.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뷰티 디바이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첫 뷰티 디바이스 구매인 만큼 저는 제일 유명한 메디큐브 ATS 에어샷 제품을 사용해봤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인플루언서들의 후기 영상이 너무 많아서 신뢰도가 낮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요새 셀프 홈케어가 대세이기도 하고 피부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준다는 후기를 보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모공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제품이 모공 관리용으로 나온 제품이기도 하고 니들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 디바이스라서 피부 손상이 없다는 말에 바로 선택했어요. 이 디바이스는 세안 후에 물기 없는 맨얼굴에 5분 동안 사용한 뒤에 스킨케어를 하고 팩을 올려주면 끝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직후에 팩을 올려주면 흡수가 잘 돼서 좋았어요. 사용할 때는 솜털 타는 냄새가 나는데 마치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공 크기 감소에 대해서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느낄 수 없었어요. 그래도 스킨케어 흡수력이 좋아져서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촉촉해지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물론 효과가 좋았다는 후기도 많으니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바르는 뷰티 디바이스인 리들샷도 소개해보겠습니다. 리들샷은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수시로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이 제품은 얼굴에 바르는 앰플이고 바를 때 마이크로 사이즈의 시카니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미세한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미세 자극이 피부의 흡수력을 높여서 효과적인 스킨케어가 가능해진다고 해요. 하지만 시카니들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이 제품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저렴한 다이소 제품으로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리들샷은 50, 100, 700, 1000이라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시카니들의 비율이 높아져서 통증도 더 강해집니다.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그나마 자극이 덜하다는 리들샷 100을 사용해봤는데 얼굴이 따끔거리고 울긋불긋해져서 손이 잘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피부과를 다니면서 관리도 받게 됐는데 리들샷과 피부과 시술은 병행할 수 없다고 해서 아예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후기를 참고하시고 재생크림도 같이 꾸준히 바르면서 리들샷을 적절하게 사용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대표적인 피부과 시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여드름이 잘 생기고 수부지 유형이면서 모공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식 전 피부 관리를 위해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다양한 시술을 찾아봤는데요. 직접 찾아보니 너무나도 다양한 시술이 있었지만 광고 글이 많아서 시술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명확한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표적인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술 전에는 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해보셔야 하고 제가 언급할 가격은 시술자나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슈링크는 피부 리프팅에 효과적이에요. 작용 원리는 울세라와 비슷한데 초음파로 피부의 깊은 층까지 열을 전달해서 조직을 수축시켜줍니다. 쉽게 말해서 돋보기로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학 실험과 비슷한 원리예요. 통증은 심하지 않고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가격은 300샷 기준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멍이나 볼페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링크는 가성비를 원하면서 통증이 덜하고 피부 리프팅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63세인 최하정님이 동안 비결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병기로 밝힌 울세라와 써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정님은 1년에 딱 한 번 주기로 울세라 써마지 조합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장영란님도 5년 전부터 1년에 한 번 주기로 울세라 써마지 조합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인 울세라는 피부 리프팅과 얼굴 윤곽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작용 원리는 슈링크와 동일하고 얼굴 윤곽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볼살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열을 전달하면서 지방도 태워주기 때문에 얼굴에 살이 많고 쉽게 처지는 타입에게 잘 맞아요. 주로 눈꺼풀 처짐, 팔자주름, 볼 처짐, 이중턱 부위에 시술하고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울세라는 실시간으로 치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볼페임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효과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되고 가격은 600샷 기준으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멍, 붓기, 통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울세라는 얼굴에 살이 많고 살이 쉽게 처지는 타입, 볼페임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써마지는 피부 리프팅과 잔주름과 탄력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고주파 에너지로 피부의 넓은 부분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나중에 살이 더 처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리프팅이라기보다는 타이트닝에 가까운 시술입니다. 그리고 주로 잔주름과 탄력 개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볼살이 적은 사람에게 추천해요. 피부 깊게까지 열을 전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얇고 주름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리프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유있게 시술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효과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고 가격은 600샷 기준으로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통증, 화상, 수포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써마지는 피부가 얇고 힘이 없으면서 주름진 타입, 볼살이 적고 모공이 많은 타입, 전체적인 탄력이 고민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인모드는 피부 리프팅과 얼굴 윤곽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고주파 에너지로 지방을 보완하는 시술이고 뭉툭하게 접히는 이중턱, 튀어나온 광대, 앞볼, 심술보 부위, 비대칭을 해결해줍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보완한다면 인모드는 지방을 보완해서 얼굴 형태 라인을 살려주는데요. 가성비가 좋아서 인기가 많은 편이고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3회 정도 연달아 받고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돼요. 가격은 부위별로 20만원이고 볼페임, 뜨거움, 멍, 인대 수축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모드는 광대, 앞볼, 옆볼이 튀어나왔거나 이중턱, 심술보 부위, 비대칭이 고민이고 가성비면서 통증이 덜한 시술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로 레이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블라이트 토닝은 색소 침착, 기미, 잡티, 주근깨 개선, 화이트닝에 효과적이에요. 높은 에너지를 짧은 시간 동안 순간적으로 방출해서 색소를 파괴하는 것이고 뜨거운 레이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술할 때 오징어 타는 냄새가 나고 따가운 느낌이 들지만 참을 만한 정도예요. 1주에서 2주마다 시술을 하게 되고 가격은 10회 기준으로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붉어짐, 건조함, 가벼운 벗겨짐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레블라이트 토닝은 기미, 잡티, 주근깨, 색소 침착이 고민인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한 엑셀V는 홍조, 딸기코, 색소 문제, 여드름 흉터, 화이트닝에 효과적이에요. 화장 레이저를 통해 복합적인 색소를 치료해서 점을 제거하는 방식이고 차가운 젤을 발라서 쿨링 효과가 있고 통증은 없습니다. 1주에서 2주마다 시술하게 되고 가격은 10회 기준으로 70만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붉어짐, 붓기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V는 홍조, 딸기코, 여드름 흉터가 고민인 분들께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로 보톡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톡스는 주로 사각턱, 승모근, 이마, 눈가 주름에 많이 맞게 되는데요. 사각턱 보톡스는 턱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사각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주입하고 나서 4주 뒤에 턱이 갸름해지는 편이에요. 저도 딱 한 번 맞아봤는데 솔직히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고 볼페임이나 멍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승모근 보톡스는 승모근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승모근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사각턱 보톡스와 마찬가지로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주입하고 나서 4주 안에 승모근이 슬림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가격은 10만원이고 승모근이 붓고 뻐근하거나 뭉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마와 눈가 주름 보톡스는 이마와 눈가 주름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주름을 없애주는데요.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주입하고 나서 3주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격은 5만원이고 안검하수나 표정이 어색해지거나 애교살이 없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 피부 재생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쥬라는 피부의 재생과 콜라겐의 생성을 도와주는 주사이고 피부 자체를 재생시켜서 보습의 효과가 있어요. 피부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주사를 놓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에 엠보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고 가격은 2cc 기준으로 2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붉어짐, 붓기, 통증, 감염, 알레르기 반응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쥬라는 주로 예민하면서 빨갛고 속건조가 심한 피부에 추천드려요. 주베룩도 피부의 재생과 콜라겐의 생성에 도움을 주는 주사고 모공을 줄여주면서 잔주름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리쥬란과 마찬가지로 통증이 심하고 얼굴에 엠보가 생기게 돼요. 효과는 6개월 정도 지속되고 가격은 4cc 기준으로 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붉어짐, 붓기, 통증, 감염, 알레르기 반응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주베룩은 주로 탱그람, 모공 조임, 여드름 치료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렇듯 피부과에는 다양한 시술이 있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의 피부 타입과 원하는 결과에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식 한 달 전부터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해서 시술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시술을 받는 동안에는 선크림을 꾸준히 바르고 양산도 부지런히 써야 합니다. 이제 여드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청소년기부터 여드름으로 고민이 많았고 성인이 된 지금도 가끔씩 큰 여드름이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도 혹시나 여드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피부과에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처방받은 약은 이소티논이라는 약입니다. 성분명은 이소트레티노인이고 피지를 조절해서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약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가격은 2만 원 초반대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피부 상태가 좋아지면 스스로 약을 끊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하루에 2알씩 복용하다가 점차 이틀에 한 번 그리고 3일에 한 번으로 줄여갔어요. 약이 센 편이기 때문에 빈속에 복용하지 않고 식중이나 식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입술 각질, 피부 건조, 안구 건조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원래 지성 피부였는데 이 약을 먹고 난 뒤부터는 환절기 때마다 코 옆이나 입 주변으로 얼굴에 하얀 각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자주 갈라져서 립밤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간 수치도 높아질 수 있고 남성의 경우 탈모, 여성의 경우 기형아 출산까지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작용들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약을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24주간의 여드름 치료가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피부가 진정되면서 약을 아예 끊게 됐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고 나니까 여드름이 더 심하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피부과에 가서 다시 상담을 받고 항생제, 레이저 치료, 수란트라 연고를 사용했더니 이제는 그 약 없이도 괜찮은 피부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피부과를 다니면서 식습관을 개선한다고 패스트푸드를 끊고 야채를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셨더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드름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먼저 식습관을 개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약을 단기간만 복용하세요. 개인적으로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깨끗한 피부를 얻는 게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단 부작용을 고려해서 꼭 단기간 복용을 추천드릴게요. 이제 바디 트러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스는 노출이 많기 때문에 바디 트러블에도 신경 써야 해요.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가 모낭에 쌓이면 염증이 생겨서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 얼굴, 두피 다음으로 피지선이 많이 분포된 부위가 바로 등과 가슴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여드름이 잘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등과 가슴은 얼굴보다 피부 각질층이 더 두껍고 각질 탈락 주기가 느린 편이어서 염증이 생기면 자국이 오래 남고 착색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데요. 이런 등드름, 가드름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이나 가슴을 긁거나 여드름 딱지를 손으로 잡아뜯거나 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감염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무심코 긁는 습관만 줄여도 바디 트러블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두 번째로 땀을 흘렸을 때는 바로 샤워하세요. 땀을 씻어내지 않으면 여드름의 원인인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도 있고 땀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갔다 오고 나서는 아무리 귀찮아도 꼭 샤워를 했어요. 여러분도 땀을 흘리면 바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샤워할 때 샴푸, 린스, 바디워시를 깨끗하게 헹궈내세요. 특히 린스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네 번째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피지 분비를 촉진시켜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를 사용해서 피부 자극을 줄이는 습관을 들였어요. 미온수를 사용하면 여드름 예방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평소에 바디로션을 잘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디로션을 발라서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샤워 직후에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온 몸에 로션을 항상 발라줬어요. 너무 오일리한 로션보다는 여드름에 좋은 티트리 성분의 로션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나포유 클리어 바디 미스트도 추천드려요. 저는 대학생 때 4년 동안 이 미스트를 꾸준히 사용했었는데 제 눈에도 점점 좋아지는 게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정말 광고가 아니고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만 보습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스트를 뿌린 뒤에는 꼭 바디로션도 같이 발라줘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흉터 치료가 필요하거나 여드름약이
개선하기 필요한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보세요. 생활습관만으로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피부과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붓기 제거와 건강 관리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식단 관리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피해야 해요. 이런 방법은 건강을 해치고 식욕을 참지 못해서 폭식하게 만들거나 탈모, 피부 건조, 영양실조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젊은 층 사이에서 프로아나라는 현상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프로아나는 찬성한다는 뜻의 프로와 거식증을 뜻하는 아나의 합성어이고, 이들은 SNS를 통해 먹고 토하기, 씹고 뱉기, 변비약 복용과 같은 극단적인 체중 감량법을 공유합니다. 이 방법은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본식 전에 철저하게 지켰던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단 관리는 매우 중요해요. 극단적인 절식이나 단식은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릴 수 있고 요요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저는 하루 한 끼는 샐러드나 포케를 만들어 먹고 나머지 두 끼는 건강한 한식으로 챙겨 먹었습니다. 한식으로는 두부 요리나 비비고 순살 고등어와 같은 건강하고 간편한 식단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는 다양한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하는 영상도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양한 다이어트 유튜버 식단을 참고해서 집에서 직접 건강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요. 아무래도 배달 음식은 자극적이고 양이 너무 많아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과자, 인스턴트 음식, 단 음식 섭취를 줄였는데요. 특히 식단을 관리할 때는 달달한 음식을 피해서 혈당을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가공식품은 몸속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혈당 관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단 관리와 함께 운동을 병행하면 요요 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고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땅끄부부 유튜버의 운동 영상이나 흥둥이 유튜브의 K-팝 다이어트 댄스 영상을 보면서 하루에 최소 15분 이상은 운동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과의 약속을 줄여보세요. 약속이 있으면 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 먹는 음식은 자극적이라서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식 직전에 청첩장 모임 때도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을 자주 먹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건강한 음식을 요리해 먹는 습관을 들였고 덕분에 요리에 재미가 들려서 여러 음식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요리를 부지런히 해먹되 양은 스스로 조절해서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다이어트의 기본인 혈당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관리만 해도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 있는데요. 혈당을 잘 관리하면 마트를 가도 설탕 가득한 음식 대신 제로 슈가 음식을 찾게 되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디저트도 자제하게 될 겁니다. 저는 혈당 관리를 위해 글루코즈 혁명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면서 과학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법을 소개해주는데 제 식습관이 혈당 관리 차원에서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초기에는 피로감을 느끼게 하지만 나중에는 당뇨나 심혈관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부지런히 관리를 시작해야 해요. 지금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 식탁 위에 스테이크, 샐러드, 밥이 있다면 샐러드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두 번째로, 따뜻한 흰밥을 자제해야 합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따뜻한 흰밥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표적인 주범이에요. 만약 흰밥이 너무 먹고 싶다면 갓 지은 흰밥을 냉동실에 얼렸다가 해동해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서 혈당 상승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지방을 잘 태울 수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흰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 곤약밥을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액상과당 섭취를 줄이세요.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가 단순해서 고체인 설탕보다 우리 몸에 더 빨리 흡수됩니다. 그만큼 혈당을 더 갑자기 올려서 체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빠른데요. 대표적으로 탄산음료, 음료수, 통조림과 같은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저도 카페에 가면 원래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클렌징 주스를 주문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에사비를 추천드립니다. 에사비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의 줄임말로 사과를 자연 그대로 발효해서 만든 식초예요. 에사비는 당의 흡수 속도를 낮추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체내 지방량을 줄여주기도 하는데요. 식전에 드시면 되고 저는 점심과 저녁 식전 시간에 한 잔씩 꾸준히 마셔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초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마시기 괜찮을 거예요. 저는 라이블링의 옐로우 클렌징 제품을 먹고 있는데 이 제품이 에사비 중에 특히나 맛있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에사비를 처음으로 도전하는 분들께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크로스핏, PT, 헬스를 다녔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인바디를 꾸준히 측정해 봤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변화하는 게 보여서 신기했어요. 운동을 할 때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니까 격한 운동은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크로스핏은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결합한 고강도의 운동이고 체력 향상과 체중 감량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스쿼트, 월볼, 박스점프, 데드리프트, 어깨 운동, 역도, 버피, 풀업과 같은 다양한 운동이 포함되어 있고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혼자서 또는 파트너와 함께 팀전으로 진행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제의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제 세웠던 기록을 오늘 다시 깨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몸풀기와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오늘 할 동작과 자세를 배운 다음에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4달 동안 크로스핏과 PT를 병행했었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만큼 체력과 심폐지구력이 많이 늘었고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다면 크로스핏을 추천드릴게요. 요즘은 크로스핏도 일일 체험권을 많이 제공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스핏을 할 때는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 승모근이 커지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역기를 승모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승모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는 예비 신부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손바닥이 다 까질 수 있기 때문에 손목과 손바닥 보호대를 꼭 착용하세요. 크로스핏을 하는 동안 근육통은 항상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육통이 없으면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헬스는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해서 스스로 운동하는 방식인데요. 각자의 개인에 맞게 운동 강도와 프로그램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 없이 여유 있게 운동할 수 있어요. 저는 헬스할 때 자전거, 일리프티컬, 러닝머신 기구를 사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했고 날마다 최소 300칼로리를 태우면서 기초대사량을 늘려갔습니다. 헬스는 다칠 위험이 적어서 운동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동법이에요. 다만 정해진 세트를 반복하기 때문에 크로스핏에 비해 지루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뷰티에 대해 알아볼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실천했던 소소한 뷰티 꿀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본식 기준 1년 전에 눈썹 문신을 받았어요. 너무 늦게 받으면 본식 날에 눈썹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남아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받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메이크업을 받을 때쯤에는 문신이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자리 잡았고 메이크업 원장님께 따로 눈썹 모양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서 편했어요. 그리고 눈썹 문신 덕분에 평소에도 화장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으로 발리에 갔을 때 날씨나 물놀이에 구애받지 않고 생얼로 다닐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속눈썹 펌은 2달에 한 번씩 받았고 속눈썹이 빠지지 않게 중간중간 영양관리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메이크업샵에 따라서 메이크업 전에 속눈썹 펌을 받지 말고 오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샵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 모양에 따라 속눈썹의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펌 때문에 속눈썹이 너무 바짝 올라가 있으면 붙이는 인조 속눈썹과 자연스럽게 붙지 않고 단이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펌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속눈썹의 뿌리 방향이 틀어지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다녔던 메이크업 샵은 속눈썹 펌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었지만 샵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속눈썹 펌을 하고 싶다면 메이크업 2-3일 전에 가서 컬을 너무 강하게 넣지 않도록 요청하시면 돼요. 이건 속눈썹 연장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렌즈는 국민 웨딩 렌즈로 유명한 오렌지의 비비링 초코를 착용했어요. 이 렌즈는 자연스럽게 눈매를 강조해주면서 평소에도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원데이 팩을 한번 사놓은 뒤로 웨딩 촬영, 청첩장 모임, 본식 때도 잘 썼는데요. 여러분도 자연스러운 예쁜 웨딩 렌즈를 찾으신다면 오렌지의 비비링 초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릿결 관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헤어 트리트먼트를 사용했어요. 미용실에서 헤어 트리트먼트는 머리를 감을 때와 머리를 말리기 전에 각각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 감을 때 사용하는 헤어 트리트먼트와 머리를 말리기 전에 사용하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각각 구매해서 사용했고 헤어 에센스도 같은 라인의 제품으로 사용했어요. 각각 자신의 모발 상태에 맞는 헤어 제품을 찾아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촬영이나 본식 때 치아 색상도 신경 쓰일 것 같아서 치아 미백에 대해서도 알아본 적 있는데요. 하지만 치아 미백을 해주는 과산화수소가 이시림이나 잇몸 부종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고 나서는 시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아 미백제도 잇몸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확리를 만드는 식습관부터 고쳐나갔습니다. 짜장,
홍차, 초콜릿, 커피, 카레, 레드와인, 콜라처럼 치아 착색을 유발하는 제품을 먹을 때는 식후 10분 내로 양치를 하거나 물로 헹궈줬어요. 그리고 음료나 커피를 마실 때는 컵 대신에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 치실, 워터픽까지 꼼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웨딩드레스는 뒷목, 어깨, 겨드랑이, 팔라인이 노출되는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제모는 필수입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를 5번 받았고 효과는 약 6개월 정도 지속됐어요. 위생적이면서 미용적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촬영 때와 본식 때 총 2번의 젤 네일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결혼 준비 전에는 네일샵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네일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손톱을 짧게 자르고 다녀서 우선 손톱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네일은 웨딩 촬영이나 본식 1, 2일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장식이 떨어지거나 네일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웨딩드레스와 잘 어울리도록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은은한 핑크색이나 화이트처럼 우아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일을 받게 되면 손톱이 얇아지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미리 손톱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붓기 관리를 하세요. 경락 마사지는 얼굴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뷰티 디바이스는 잘 알아보고 구매하세요. 여러 피부과 시술의 특징을 참고하세요. 여드름 약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바디 트러블도 주의하세요.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세요. 혈당을 조절하세요. 꾸준히 운동해보세요. 저만의 소소한 뷰티 꿀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관리를 다니면서 정리해놨던 예비신부 관리 체크리스트도 공유하겠습니다. 관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씩 읽다 보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예비신부 관리 체크리스트 엑셀 파일은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엑셀 자료를 다운받고 싶다면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런 다음 궁금한 점 하나와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주셔도 좋아요. 댓글에 메일 주소만 남기면 조금 밋밋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블로그에도 글로 정리해두었어요. 영상이나 글 중에서 더 편한 방법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막 관리를 시작하는 예비 신부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낯설고 힘들 겁니다. 저 또한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만족스러운 관리를 마치고 신랑과 함께 알콩달콩 잘 지내는 새댁이 되었어요. 관리는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관리의 목적은 자기 돌봄과 건강 그리고 행복이에요. 본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니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하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 자체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그대로를 사랑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의 결혼식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